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오늘 날씨가 썩 좋지 않고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였는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오셨죠? 네. 그냥 쉽게 오는 일이 아니라 먼 길 힘든 일들 다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웅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영웅입니다. 한번 힘차게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에게도 당신이 영웅입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보면 앞자리가 열심히 안 해요. 앞자리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 중에 10명 중에 2명이 하네. 2명이. 저 뒤에는 다 하신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누가 영웅입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전위원장이 여러분 다 영웅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영웅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저 공지를 할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집회를 하기 전에 옆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려고 그랬죠? 붙였죠? 뛰게 했죠? 우리가 뛰고 싶어 뛰지 않았죠? 강대호 뗐죠? 여러분 플래카드 붙이는 거하고 질서 유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찰관 여러분 아무거나 경찰이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방해하는 이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면서 소송을 내려고 해요. 자유를 방해하는 자들이 범인입니다. 이런 자들을 고쳐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경찰관들이 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집회 시위의 자유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법했습니까? 뭐 못된 짓 했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막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경찰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왔다 갔다 한 일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디에 와 있습니까? 대통령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앞에 와 있는 거 맞죠? 지금 근데 왜 그 다음에 우리 간 데가 어딥니까? 대통령 관저에 갔었죠? 근데 오늘은 왜 다시 내려왔을 거예요? 국제 행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 행사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모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면서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방대 자유민주시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여기 둘러보고 있는데 경찰관 한 명이 모자를 벗으래. 여러분 지금 모자 쓰니까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기부하신 것들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 푼도 못 들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준비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모자를 벗으래. 내가 벗었겠습니까? 우리는
법을 빙자한 이런 폭압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계속 모자 쓰고 다닙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또 다시 많은 분들이 모였네요. 장소가 좀 왔다 갔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 그 몸 상태가 완전 정상은 아닙니다.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 제가 하여튼 지난번에 이 집회에 와가지고 제 큰 소리로 하다가 과로가 쌓여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입원했어요. 오늘은 막 입원 안 할 정도로만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다 잘 이해하시겠죠? 자, 동지 여러분, 4.15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자신의 주권을 영문도 모르는 채 뺏긴 게 맞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뺏겼는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우리는 A를 찍었는데 B가 당선되고 우리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170명을 찍었는데 된 사람은 108명입니까? 105명입니까? 8명. 여러분, 이게 국민 뜻대로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사이사이에도 여러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가짜들 때문에 진짜가 눈물 짓고 울부짖는 정말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범죄자들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가는 그리고 큰 소리 펑펑 쳐대는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와 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정말 오직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네. 이런 게 다 협치예요, 협치. 이제 대한민국이 사는 길 뭐겠습니까? 4.10 총선 수사라. 윤석열 대통령 사는 길은 뭐겠습니까? 국민이 나라의 진짜 주인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길은 오직 부정선거 수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됐죠.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싸운 것에 아무것도 안 됐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만 우리가 최종의 목표를 이루지를 못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투쟁한 뒤에 오늘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온 겁니다. 먼저는 대통령에 근무하는 대통령 근무처 어딥니까? 대통령실이죠. 거기 와서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 대통령 관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은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수사하는 것 말고 지금 대한민국 살릴 방법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나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의 특기가 바로 뭡니까? 수사 잘하셨죠? 그 잘하는 거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사거리가 쌓여 넘쳤습니다. 그 중에 부정선거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았죠. 부정선거만 우리가 다뤄서 이겨내면 모든 문제가 한 80%쯤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2021년 9월 16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윤 대통령이 후보로서 한 말입니다. 경선 후보였던 저의 질문에 대해서 같은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답변을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4.15 총선 불법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특검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들끼리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 기억나시나요? 그러자 당시 윤석열 후보는 4.15 때 제가 출마했던 종로구 관련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종로구에서 봉별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라든가 또는 관외 사전 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 아시겠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말은 돌려서 했지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무 잘하니까 이런 답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때 2021년 10월 5일 KBS TV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던 나라들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다는 언론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후보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 부정선거 시비가 있었던 이라크, 콩고에 이어서 2020년 키르기즈스탄에서는 부정선거로 대통령 글붕이 불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선거는 무효가 됐고 대통령은 사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다시 선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나라들 모두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한다고 제 의견을 윤석열 후보에게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동의하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했는가?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욕을 갖게 되면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거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의욕을 갖게 되면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 때마다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혹이 너무 많죠?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국민들에게 TV 토론을 통해서 공언한 대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말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 부정선거 밝혀내야 합니다. 즉시 수사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예요. 수사에 착수하기만 해도 부정선거 도둑놈들은 도망가기 시작할 겁니다. 맞죠? 나라를 흔드는 종북좌파와 부정선거 세력들은 다 꽁무니 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도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답이 여기 있죠? 저는 자유대한민국,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또 44대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 모두에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이런 많은 국정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제가 지금 진단해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부정선거입니다. 가장 큰 위기 부정선거 맞습니까? 오직 나라 위안 충정밖에 없는 저의 고언을 절대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국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 누가 밝혀서 처벌하라까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에게 제가 당부합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본인이 할 것도 없어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법무부로 하여금 검찰에 수사 지시하게 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3달, 길어도 5달이면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여러분. 저 가짜 국회의원들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 길을 놔두고 딴 길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 또 저의 걱정이면서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국민의 힘으로 엄중
경고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으로 엄중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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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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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꼭 끝까지 앞장서서 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